안녕하세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자,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즉 13, 14강에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동사를 가지고 동사가 문장 속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할 건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시제도 공부하고 시제를 도와주는 조동사도 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즐겁게 토익 공부를 할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동사, 그리고 그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뭐 이런 것, 이제 문법을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오늘부터는 자, 13강 그리고 14강. 두 강을 나눠서 이제부터 할 건데요. 13, 14강에서는 동사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여서 문장 속에서 다른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좀 많아서 두 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투부정사를 이제 할 겁니다. 그 투부정사에서 그 기본적인 용법하고 조금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거를 2시간으로 나눠서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부정사 들어봤죠? 투부정사 뭘 투부정사라고 하나요? 뭔가 이상한데, 그쵸? 자, to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특히 바로 동사 앞에다가 써서 문장 속에서 동사가 동사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정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부정사라고 말하는 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쓸 건데요. 바로 동사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그 동사의 성질은 유지한대요. 즉, 만약에 그냥 love라는 동사를 얘기를 한다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하나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사람인지, 물건인지 뭐 이런 대상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성질들, 즉 자동사와 타동사의 역할은 그대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문장 속에서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다양한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부정사에서 첫 번째로 바로 명사적 용법을 할 겁니다. 자, 명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한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이겠죠? 자, 의미는 당연히 뭐뭐 하는 것, 해석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대신에 일반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어 자리에 to study TOEIC, 그죠?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is not difficult at all. 전혀 어렵지 않대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to study, 그쵸? 공부하는 것. 근데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는 거죠. 바로 토익이라는 대상을 공부하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투부정사를 정리할 때 동사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to study TOEIC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예뻐 보이게 쓰려고 해요. 바로 이렇게 쓸 건데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남겨두면 저 이시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한 이 to study TOEIC을 이 뒷부분으로 가져올 거죠. TOEIC. 그러면 자, 주어가 이 뒷부분으로 왔으니까 이 친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자, 이 친구는 이 자리, 즉 주어를 뒷부분으로 보내고 여기를 그냥 빈자리로 뒀다면 의문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짜 주어라고 부릅니다. 즉 주어 자리에 그냥 공간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적 용법에
자, 두 번째로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즉, 타동사의 목적어는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expect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 브루스가 expected 하잖아요. 무엇을? 그쵸? 바로 이렇게 요것을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즉, 문장 속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바로 이 to be를 사용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솔직히 이 to를 없애면 expect도 동사고 be도 동사잖아요. 그럼 동사 두 개를 문장 속에서 나란히 쓸 수? 절대 없죠. 그래서 to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런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동사 자체의 의미가 바로 여기 진짜 동사 자리에 쓰는 그 동사의 의미가 계획이나 결정이나 여러분의 바람이나 아니면 약속 등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afford, agree, choose, consent, hesitate, pretend, promise, refuse 이런 것들을 쓰면 뒤에 그냥 바로 목적어를 쓰면 되지만 그 목적어가 여러분의 행동이거나 여러분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를 써야 한다면 반드시 뒤에다가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문장 써놨어요. She pretended to be sick at work. 그쵸? 근데 여기다가 not을 제가 붙여놨죠? 이따가 우리 정리할 건데요. 일단 pretend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도 to be가 온다는 거. 그쵸? 그래서 pretend to be. 근데 안 아픈 척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not을 써준 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우리 부정사의 부정에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여러분의 시험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문장을 볼 때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목적어 it을 사용한다. 우리 아까 It is not difficult at all to study TOEIC. 이렇게 문장 만들어서 가주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장 보시면 나는 알았어요. 뭐가? 어렵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요거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to study TOEIC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들어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우리 문장의 구조 공부할 때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나요? 원래 뭐였어요? I found, 그쵸? 뭐라고 쓸까요? 뭐가, something이 어쨌거나 무언가가 힘들다.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여야 하는데, 이 to 부정사가 나와버리면 문장이 길어져 버리니까 형용사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쵸,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걸 뒤집어 줬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가짜로 목적어를 갖다 자리를 채워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 더 보면 she thinks,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easy하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바로 to complete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은 쉽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기서 요 it은 바로 여기 있는 to complete the program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말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쓰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그런 표현이야. 외국 애들이 막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짝 정리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주어, 동사, 원래 목적어, 목적, 보어, 형용사죠? 그 구문을 주어, 동사, 그리고 가목적어, 그리고 보어, 목적어 순서대로 이렇게 살짝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명사적 용법에서 또 뭘 한번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보어 역할도 해야 되겠죠? 보어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그렇죠. 여러분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명사 보어는 보통 주어나 목적어와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즉, 여기서도 내 목표 뭐라는 거예요? 그쵸? 높은 점수 받는 거죠? 요게 같은 거죠. 그쵸? 그리고 I set my goal. 나는 목표를 세웠죠. 그 목표가 바로 뭐라는 건가요? 이거 하는 목표를 세운 거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snakes and lizard. 어렵대요. 뭐가 어려울까요? 동사네요. distinguish, 구별하는 거죠. 누구랑 누구? snake와 lizard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쓰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is difficult 쓰면 되겠죠? 근데 it을 써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to distinguish를 써서 to distinguish between snakes and lizards is difficult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though he pretends to contravene 또는 contravening his own laws, nature is consistent. 자, 그러면 비록 그는 pretend 한대요. 뭘? 그쵸? To contravene his own law. 그의 스스로의 법.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법을 그렇게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is consistent. 항상 일정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pretend. 자, 여러분의 경향을 가리키는 이 pretend라는 동사는 항상 뒤에 이렇게 to 동사 원형이와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답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to contravene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pretend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부정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정사는 워낙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문장 속에서. 그쵸? 명사 역할도 하죠. 지금부터 할 형용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어느 자리에 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하고 계시면 쉽게 아마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형용사는 뭐였어요? 그렇죠. 크게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그게 바로 형용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그렇게 쓰이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의미는 당연히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의 역할이죠. 뭔가요? 그쵸? 명사를 예쁘게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했었던 형용사는 어떻게 썼었나요? 그렇죠. 만약에 소녀 한 명이라고 얘기하면 a girl이지만 그 소녀가 어떤 소녀예요? 키가 큰 소녀 하면 이렇게 앞에서 예쁘게 꾸며줬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형용사적 용법을 쓰는 투부정사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자, 그래서 homeless people, 집이 없으신 이분들은 have no house, 당연히 집이 없겠죠. 그쵸? 자, 어디에? 그쵸? 살 집이 없겠죠? 자, 그렇죠. live라는 동사는 그냥 live 자체로 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디에 산다고 할 때 이렇게 in을 써줘야 됩니다. 자, I want something. 나는 원하죠.
뭘 원해요? 그렇죠. 바로 마실 뭔가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뒤에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의문문이기도 하고 의문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보통은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의문사 때문에 그래요. 의문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체는 동사 뒤에 쓰는 거니까 목적어 역할이지만 투부정사만을 봤을 땐 이 의문사를 꾸며주는 거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일단 의문사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고 자, 여러분 의문사 알고 있는 거 뭐 있나요? 그쵸? 기본적으로 우리 요거 알고 있죠? 5W, 1H 뭐예요? 그쵸? Who, when, what, where, why, 그리고 how. 자, 그렇지만 Y는 만들지 않아요. Y는 만들지 않고요. 나머지 이제 그 5W, 1H 중에서 여기까지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이 오는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궁금해한다거나 그쵸? 또는 뭐예요? 알아낸다거나 또는 안다거나 뭐 이런 단어들하고 같이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안다? 누구를, 언제를, 무엇을, 어디를. 근데 뭐뭐 할 어디, 뭐뭐 할 장소, 그쵸? 뭐뭐 할 시간. 뭐 이런 뜻이어서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He knows what to do for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자, 그는요, 알아요. 뭘? 무엇을 할지를 안대요. 뭘 위해서? For the application of a theory. 그 이론의 적용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요건 아마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wonder나 know나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 그냥 뒤에 to 동원이를 쓰면 틀려요. 반드시 이 의문사를 써주셔야 돼요. 거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셨죠?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조금 한번 나아가 봅시다. 단순히 그냥 형용사 하면 우리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다 보면 비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그쵸? 요거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하기 전에 그거 말고도 얘도 당연히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요 단어는 오면 항상 투부정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ability, chance, opportunity, right, plan, authority 이런 단어들이 오면 뒤에 항상 뭐뭐 할 그쵸? 자, 요 V는 동사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요거 할 능력, 요거 할 기회, 요거 할 권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chance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투동원이가 오기도 하지만 chance of 동사의 ing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요건 뭐뭐 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해요. 가능성의 뜻인 거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투동원이가 왔을 땐 기회라는 뜻이라는 거. 자, 그래서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He has a chance. 기회가 있어요. 그쵸? 원래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할 기회? 그쵸? 프로모션을 할 기회가 있대요. 오, 언제? 이번 시즌에. 그쵸? 그래서 to get promotion이 바로 이 chanc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식하는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술적인 용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서술적인 용법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주어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보어 역할이고 주격 보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바로 be 플러스 to 동원이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볼까요?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주격 보호 역할을 하고 근데 해석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 그죠? 그래서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이런 식으로 해석을 문장마다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거의 한 80%는 다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특히 우리가 다루는 문장들은 대부분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We are to finish it by the end of the day. 우리는 그죠? 당연히 끝낼 예정이다 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끝낼 거다 라는 겁니다. 뭘? 그것을. 언제까지? 바로 오늘 끝까지. 그쵸? 오늘의 마지막에까지. 그래서 오늘 내로 끝낼 예정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We are to meet at Seoul Station.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만날 것이다. 그쵸? 또는 아니면 뭐뭘 만날 의도를 갖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만날 거다, 만날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intend to 의도라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아니면 얘도 솔직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서울역에서 만날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의 한 90%는 거의 다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쓸 때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비동사 뒤에 to가 오면 명사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동사에 ing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걸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we are due to 요거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예정이다? finish it by the end of the day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e due to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due to가 생각나죠? due to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뭐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동사랑 같이 오는 due는 반드시 이렇게 뒤에 to 동사 원형이를 데리고 와야 돼요. 아셨죠? due to가 혼자 따로 덩그러니 나와 있으면 당연히 명사 쓰는 게 맞아요. 뭐뭐 때문에란 뜻이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no,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보호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목적어에 당연히 행위를 나타내겠죠.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순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우리 문장 구조를 자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다가 넣을 거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그걸 바로 투부정사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동사들이 이런 걸 투부정사로 갖고 올까요? 바로 cause, force, permit, remind, require, allow, want, advise, expect 같은 동사들이 오면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이거 안 오면. 그렇죠. 바로 누가 뒤에 이 행동을 할 건지 요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한번 맞춰져 있는 예문을 한번 볼까요? 나는요, 강요했어요. 내 주니어 어시스턴트한테, 내 밑에 있는 조수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To finish, 끝내. 뭘? The program을. 그쵸? 제때 끝내라고 강요하신 거죠. 그래서 finish라는 동사 뭐가 필요해요? 그쵸? 무엇을 끝냈는지 나와야 되니까 그 동사의 성질은 버리지 않았죠? 하지만 force라는 동사 때문에 당연히 뒤에 to 동원이를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want라는 동사 가지고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want 같은 경우는요, 왜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냐면, 선생님, want는요, 뒤에 to, do,
나는 뭐 to do my best 이러면 나는 원하죠. 뭘 하길 원해요? 최선을 다하길 원하잖아요. 그쵸? 이건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want는 이렇게 얘도 다 오거든요. 근데 want는 예외를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죠. 여러분이,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하시기를 to do, 그쵸? your best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행동은 to do your best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want는 예외로 둘 다 만들 수 있지만 나머지 단어들은 다 이렇게 누가 이 뒤에 행동을 할 것인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넣어보면 enable. able하고 조금 다르니까 enable 자체도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또는 무엇이 뒤에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보이면 짝꿍 토동원이를 뒤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에 우리가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형식을 할 때도 이미 다 해봤던 건데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좀 전에 뭐 썼어요? 그래요. want처럼 여기 이렇게 투동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원형 이를 쓴대요. 원형 부정사라고 말을 하는 건 to 부정사에서 to를 뺀 동사 원형을 얘기해요. 원래 의미가 뭐예요? 원형 부정사인데 우리가 그냥 동사 원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형 부정사를 보어로 사용되는 동사. 그쵸? 대표적으로 여러분한테 뭔가 하세요라고 시키는 동사나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고 보는 지각 동사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지각 동사는 당연히 여러분 뭐 알고 있어요? see, feel, hear, observe, notice, watch, 뭐 listen 다 들어가잖아요. smell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그런 동사들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사역 동사는 make, have, bid, help 같은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 또는 뭐 let까지도 다 넣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오면 반드시 뒤에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원형이 동사 원형이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다가 to 동원이 쓰면 틀려요. 아셨죠? 자, 그래서 문장 하나 볼게요. 자, I saw him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to enter. 이렇게 쓰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enter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셨죠? to 동원이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나는 봤죠. 그가 무슨 행동하는 건가요? 들어가는 걸 본 거죠. 어디를요? 바로 그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요, 선생님, 저는 어딘가에서요, saw가 나왔을 때, see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to enter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 만들 거거든요. 자, 그거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이거는 내가 직접 그 사람이 무슨 행동한 건지 본 거죠. 자, 우리 이거 다음에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할 건데, 자, 이름은 수동태예요. 얘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잖아요. 자, 그의 입장에서예요. 바로 he was seen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서 요게 자리가 바뀌면 여기 뒤에 바로 이렇게 원래 엔터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동사고 동사인데 동사 나열해서 절대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to가 동사와 동사 사이를 연결해주는 오작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당연히 to enter
the conference room 하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원래 쓰는 지각동사랑 사역동사의 형태라면 절대 동사 원형, 바로 원형 부정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형용사 편과 관련된 또는 부정사와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I scarcely have any opportunities to learn. 아니 분명히 우리 아까 배운 건 opportunity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다 배웠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 to play, playing baseball. learn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배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뭘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learn to 동원이를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learn을 쓸 땐 두 가지를 쓰는데요. 뭐 지금 여기도 베이스볼 하는 방법을 얘기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그쵸? learn how to play baseball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learn이라는 동사, 우리 아까 know나 wonder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문사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안 써줘도 돼요. 유일한 단어예요, learn은. 아셨죠? 그래서 learn 뒤에는 그냥 동사 원형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978에, 자, 1978년에 캐롤라인 킴은 became the first Asian이 되었대요. 자, 그럼 그 Asian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녀가 여기까지 문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었냐는 거니까 거버너가 되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거버너는 자기가 거버너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o elect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선택이 된 거죠. 이거로. 선출된 거버너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to be elected라는 그쵸? 요 투부정사를 또 수동태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뒤에 있는 거버너를 꾸며주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부정사를 정리 다 하셨나요? 자, 일단 기본적인 투부정사의 두 가지 명사용법과 형용사용법을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14강에서 부사적 용법과 그 다음에 나머지 문법 사항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